이번 세미나에서는 로우 MC 구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MC가 2015년에 출시된 암호 알고리즘인데, 설계하게 된 동기가 논문에서는 이제 암호학이 발전하면서 차세대 암호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노리지 그리고 동형 암호 그리고 멀티 패리티 컴퓨테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를 대표로 예시를 들었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대부분 선형과 비선형 연산의 이 섬세한 균형으로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선형 연산과 비선형 연산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현할 때 두 개의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나온 제로 널리지랑 풀리 호모모픽 인크립션 그리고 MP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선형 연산은 이제 로컬 단위의 계산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추가 비용, 거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즈가 많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비선형 연산의 경우 이 대칭 암호화와 당사자 간의 통신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비선형 연산이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연산 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MC는 앞에와 같은 동기로 인해서 이 차세대 암호 기술인 제로 놀리지랑 동형 암호화 그리고 MPC 체계에서의 효율적인 구현을 타겟으로 한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용이 많다고 말했던 비선형 연산은 최소화하면서 이 대부분의 암호화 작업들을 선형 연산으로 설계한 암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엔드 게이트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우 MC는 이제 되게 자율적인 파라미터화가 가능한데, 블록 크기를 정할 수 있고, 이제 라운드에서 그 모든 블록의 S박스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그 라운드에서 몇 개의 S박스를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고, 라운드 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MC는 이제 타겟으로 하는 보안성에 대해서 그 로우 MC의 인스턴스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한 로우 MC를 인스턴스화 하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어가 암호화에서 쓰이는 연산인데, 저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 행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랜덤하게 생성이 돼서 이제 생성을 하면 이제 그 로우 MC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로우 MC의 라운드 함수 구조입니다. 그래서 S박스 레이어가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리니어 레이어, 그리고 그게 끝나면 컨스턴트 에디션과 키 에디션을 하고 라운드 한 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은 앞에서 S박스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전부의 S박스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S박스를 사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인 레이어라고 적혀 있는 게 리니어 레이어고, 리니어 레이어는 이제 블록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컨스턴트 에디션과 키 에디션이 마지막으로 수행되고 라운드 한 번이 종료됩니다. 되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에서 이제 비선형 연산을 최소화한댔는데 로우 MC의 S박스를 보면은 3비트 S박스를 사용하고 있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구성되어 있고, 엔드 연산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 빨간 부분이 S박스 연산이고, 아래 앞인 레이어, 이 리니어 레이어는 이제 행렬 곱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로우 MC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라운드별로 이 앞인 리니어 레이어에서 어떤 행렬을 사용할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정의된 행렬을 사용할 수 있고, 이 n비트 블록을
암호화한다 했을 때 n 곱하기 n의 행렬이 라운드마다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그 해당 라운드의 행렬과 그 암호화 과정의 그 n비트 블록을 곱한 결과를 다음부터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에디션과 키 에디션은 그냥 라운드 상수와 라운드 키의 XOR 연산이고, 이 라운드 상수도 인스턴스 생성 시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키 에디션에서 사용하는 라운드 키 생성에는 앞에서 리니어 레이어에서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행렬 곱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입력 키인 마스터 키와 그 해당 라운드 키를 생성하기 위한 그 행렬이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도 라운드마다의 그 키 생성 행렬이 생성되고, 키 스케줄도 똑같이 이제 행렬 곱으로 라운드 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로우 MC가 유로크립트 그 AS 논문에서 같이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AS 거기서 주로 하고, 이제 거기서도 부로 로우 MC를 구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크립트에서 쓴 로우 MC 인스턴스는 요 피크닉에서 사용하는 버전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PQC 전자서명 피크닉에서 사용되는 로우 MC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로 놀리지 이런 거에 베이스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유로크립트에서 나오는 문장은 아니고 다른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우 MC가 이렇게 피크닉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 유로크립트 논문에서는 이 피크닉에서 사용되는 로우 MC 인스턴스를 구현했습니다. 총 3가지 버전인데, 로우 MC L1, L3, L5 3가지 버전이고, L1은 128비트 키와 블록 사이즈, 그리고 L3는 192, L5는 256비트 크기입니다. 라운드 수도 다른데 20라운드, 30라운드, 38라운드 순으로 구성되고, 공통인 거는 S박스를 10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운드에서 30비트만 이제 S박스를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우 MC는 설계상 이제 비선형 연산보다는 선형 연산의 비중이 더 크고, 원래는 이제 S박스 구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로우 MC는 좀 특이하게 S박스 양자회로 구현 시에 S박스 비중이 적은 반면에 저 리니어 레이어와 키 스케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S박스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유로크립트에서는 이제 S박스를 구현하는데 2가지 버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A 버전과 B 버전이 있는데, A 버전은 이제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앞에서의 그 S박스 수식을 그냥 간단하게 구현한 거고, B 버전은 이제 ABC 인풋에 대해서 템프 값 3큐빗을 사용하고, 아래에 이제 결과 값 3큐빗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력 값을 활용해서 맨 아래에 3개의 출력 큐빗에 아웃풋을 저장하는 구조이고, 차이가 뭐냐면 이 토폴리 뎁스가 그 B 버전에서는 큐빗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토폴리 뎁스가 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토폴리 게이트가 3번 사용되는데, 각자 다른 출력 큐빗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3개의 토폴리 게이트가 병렬로 한 번에 수행돼서 토폴리 뎁스가 1인 반면, 이 A는 이 토폴리 뎁스가 맨 앞에서 3번 수행되는데 이게 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토폴리 뎁스가 3입니다. 그래서 유로크립트에서는 이 2개의 S박스 중에 B 버전을 사용을 했고, 이번에 작업하던 논문에서는 저희는 2가지 모두 사용해 봤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를 사용하는 버전이 레귤러 버전이고, 큐빗은 좀 덜 사용하지만 토폴리 뎁스가 더 높고, B를 사용하는 버전은 이제 그냥 쉘로우 버전에서 큐빗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토폴리 뎁스가 낮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게, S박스보다는 뒤에 리니어 레이와 키 스케줄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더 최종 비용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를 보면은 유로크립트에서는 이제 요 리니어 레이어에서 수행되는 행렬 곱슬 PLU 분해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스 방식으로 구현을 해서 추가 큐빗 없이 구현을 했고, 이 PLU 분해를 뭐 몇 번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행렬 곱슬 구현을 우선 해봤는데, 굳이 이 PLU 분해를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요 n비트 블럭이 있을 때 이 앞 사전에 정의된 그 인스턴스 생성할 때 생성된 그 행렬과 곱해서 그 결과값을 다음 블록으로 계속하면서 암호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렬 곱을 구현한다 치면은 요 행렬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비트값 1인 것에 맞춰가지고 시나 게이트로 이렇게 한 비트 한 비트씩 채워나가는 이런 방식을 하면은 이제 128큐빗 인풋이 들어왔을 때, 뭐 요거는 사실 큐빗으로 할당을 안 해줘도 되고 그냥 1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나케이트를 새로운 128큐빗의 출력에다가 이렇게 시나케이트를 위치에 맞춰서 해주는, 그게 일반적인 행렬곡으로 보고 그런 구현을 했고, 유로크래프트에서는 이제 요 행렬이 정해져 있을 때 PLU 분해를 사용하면은 인풋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시나게이트로 이렇게 계속 믹싱하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28 큐빗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내부에서의 그 XOR 연산, 신한 연산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비교해 보면은 L1, L3, L5에 대한 리니어 레이어의 그 유로크립트 논문 자원을 보면은 이 일반적인 이번 구현의 행렬곡과 비교했을 때 시나게이트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1큐빗짜리 그 단일 양자 게이트를 뭐 조금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무방한 것 같고, 제일 차이점이 이제 큐빗이 인플레이스 구현으로 128비트 블럭에서 딱 128큐빗만 필요합니다. 대신 뎁스가 꽤 높은데 리니어 레이어 한 번 할 때 2365라는 뎁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192, 256은 점점 더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일반적인 행렬곡에서는 이제 이 아웃풋을 저장하기 위한 추가로 2배의 큐빗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요 병렬로 연산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뎁스가 꽤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리니어 레이어 한 번 할 때 큐빗은 2배가 쓰이지만 뎁스가 이제 10배가 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또 L5 가면은 10배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큐빗 2배 증가에 대해서 뎁스를 10배 낮출 수 있으니까 굳이 효율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뎁스를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뎁스가 안 높아서 요거를 썼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키 스케줄은 이제 앞에서 리니어 레이어와 연산이 동일하다 했는데, 네, 같은 연산이 동일한 행렬 곱시지만 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요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리니어 레이어에서 수행한 값이 뭐 이렇게 있고 또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값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쓰는 구조인데, 키 스케줄은 이제 입력 키에다가 그 행렬을 계속 그 라운드마다의 행렬을 곱해서 라운드 키를 생성합니다. 네, 그래서 입력 키와 계속 곱하는 특징이 있어서 뭐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이제 뭐 xi-1을 요 연산에서 사용했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키 스케줄은 이제 k가 계속 필요합니다. k가 있어야 ik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유로크립트에서는 요 이제 키 스케줄 부분에서 인플레이스 방식이면은 이제 k가 들어왔을 때 ik로 변하면은 다음 k가 없으니까 안 되지 않나 싶지만, 보시면 아래 수식을 보면은 만약에 KMI 곱하기 뭐 요 RKI-1을 해서 IK를 생성했다 하면은, 만약에 라운드 키를 쓰고 이제 그
요 K, 그러니까 그전 라운드 키에다가 이 그전 KM의 역행렬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K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K 곱하기 K 그 해당 라운드의 행렬을 곱해서 라운드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마저 이 행렬 곱이 있고 요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PLU 분해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러한 구조지만 유로크립트에서는 그냥 이것도 어차피 하나의 연산으로 봐서 이것도 PLU 분해를 해서 앞에서의 자원과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구현에서는 이제 라운드 키를 요 구조 같은 경우, 스케줄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요 라운드 키를 사용하고 리버스 연산을 수행해서 다시 K로 리버스 연산을 수행해서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서 다음 라운드 키를 또 여기다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키 스케줄이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계속 요 XI를 위한 큐빗을 할당했던 것 반면 키 스케줄에서는 큐빗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로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K0에서 어떤 행렬 곱을 RK0라는 큐빗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키 에디션으로 쓰이고 나서 앞에 거를 리버스 연산을 해주면은 이 RK0가 다시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다음 키 스케줄에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큐빗을 아웃풋을 생성하고 또 아웃풋 생성하고 이 구조라서 계속 큐빗이 사용되는데 키 스케줄에선 큐빗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제 리버스 연산을 사용하면은 키 스케줄을 하고 이 키 스케줄의 리버스 연산을 할 때 이 리니어 레이어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리니어 레이어랑 키 스케줄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그냥 구현을 하면은 이제 키 스케줄에 대한 리버스를 하고 키 스케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라운드에 그러니까 키 스케줄이 2번 되는 뎁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버스 연산 때문에 뎁스가 증가해가지고 이번 구현에서는 이제 K1이라는 입력키를 복사해서 사용해가지고 요 K1과 RK1 요 한 쌍을 더 추가해서 요 두 쌍을 교체해가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키 스케줄 하고 했을 때 다음 라운드가 문제인데 다음 라운드에서는 뭘 하냐면 이전에 사용한 키에 리버스 연산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사용할 라운드 키는 요 K1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같이 되고 요 키 스케줄도 같이 하고 리니어 레이어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제 이걸 한 번에 병렬로 수행하는 구조가 됐고 다음 라운드를 보면은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앞에서 이제 키 스케줄 리버스 한 애는 이제 초기화 됐으니까 이제 키 스케줄을 반대로 이제 초기화 애에서 키 스케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앞에서 사용한 키 스케줄은 요 이번엔 오히려 초기화 작업을 하고 네, 리니어 레이어는 또 같이 그냥 수행됩니다. 이렇게 교대로 하면은 네, 키 스케줄과 리니어 레이어의 모든 연산을 병렬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있으면은 로우 MC에서 가능한 이 모든 연산들이 병렬로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사용 자원을 비교하면 유로크립트에서는 이제 그 투샵에 관한 자원 추정 이슈가 있긴 한데 요 S박스 부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논문에서는 일관성 때문에 요 유로크립트 논문은 그래도 쓰지 않았고 자원 비교는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전에 이제 요 빨간색 네모 안에 요거는 유로크립트에서는 오라클에 대한 비용을 한 번에 추정을 해서 요 큐빅 개수 말고는 전부 다 나누기 2를 해서 이번 구현과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를 대충 하면은 시나게이트는 이번 구현에서 더 많이 쓰고 있고 클리포드 다니엘 양자 게이트는 비슷하게 쓰는 것 같고 T게이트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뎁스가 여기서 낮은데 이거는 사실 이 쉘로우 버전에서의 토폴리 뎁스는 둘이 같은데 이 토폴리 게이트를 분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네, 여기서 토폴리 게이트 분해 방식에서는 T뎁스가 하나에 4여가지고 이게 80이고 여긴 나누기 2하면 20인데 여기서는 이제 토폴리 게이트당 T뎁스 1인 것짜리로 분해한다고 서술을 해서 T뎁스가 더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뎁스랑 큐빗이 이제 가장 큰 그 비교 쟁점인데 보시면은 큐빗 먼저 보면은 유로크립트 버전은 아무래도 큐빗이 적습니다. 그리고 뎁스는 반대로 되게 높습니다. 나누기 2 하면 49,000 정도가 나올 텐데 그리고 저희 거를 보면은 큐빗은 훨씬 많이 씁니다. 3200이지만 대신 뎁스는 4700으로 네, 뎁스가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자원 비교를 할 수 있고 네, 이번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